김인승을 두드리는 타진추. 1. 다음날 오전 코페르의 집을 들른 김인승은 어제 새학기가 부탁한 한글판 임진 외란기 한 장을 번역해왔다. 제가 시험삼아 번역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도 부탁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찌 감사를 2번이나 반복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황송합니다. 이 조선 지도를 보고 옛날 조선, 고려, 백제, 임나라고 칭한 것과 조선의 비조가 살았던 곳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두 알겠는데 임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나가 무엇입니까? 쇠아키가 가지고 있는 조선 지도를 보고 짚어보라고 한 것 중에 김인승은 들어보지 못한 임나를 말하라 하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임나란 말은 일본 서기 스진텐노 65년 추 7월조에 처음 기사가 보인다. 마치 우리의 가야를 말한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우리가 대마도를 처음으로 점령하고 임나라고 했던 것을 일본은 반대로 마치 자기들이 한반도 내에 임나라는 식민지를 세운 것처럼 역사 날조를 한 것이다. 쇠아키는 일전에 배 위에서 조선인 인부가 조선인들은 모두 임나를 모른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말끝을 흐리고 화제를 바꾸었다. 귀국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조선은 8도로 되어 있고 여련은 361군이요. 인구는 아직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세와키는 성의를 가지고 임진 외란기를 써온 수고에 보답하려고 맥주 한 박스를 뜯어 함께 한 잔씩을 마셨다. 김인승은 생전 처음 마셔보는 맥주 맛에 감탄했다. 세상에는 이런 술도 있었단 말인가? 마치 이들이 다른 세상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김인승은 다시 세와키의 숙소를 찾았다. 마침 다케우지가 외출 중이어서 필담을 나눠야 했다. 다케우지는 지금 부재 중인데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너무 신경 마십시오. 풍토가 맞지 않을 테니 부디 건강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다케우지가 돌아왔다. 세아키는 한글판 임진왜란기를 펼쳐 한글의 용법을 묻고 김인승의 의중을 살폈다. 조선 문자와 일본 문자는 용법이 거의 비슷하군요. 그래서 예부터 동문동맹의 나라라 했군요. 나로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국과 우리나라는 의관이며 문물이 찬연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깝고 친한 나라의 어른을 천리타국에서 만나 이렇게 친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천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백부께서는 한 말의 물로 학철부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라를 등지고 떠나온 것이 어찌 본심이겠습니까? 역시 하늘의 일이었으니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대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후로 서로 진심을 얘기합시다. 대인의 가르치심은 술로 저희 막힌 가슴을 뚫어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카께서는 조선의 국군이 위태하다 했는데 그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고래로 조선과 일본은 동호 동맹의 나라이니 만약 어떤 사변이 있다면 어찌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선은 걸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백성들은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안고 철수,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의 형세를 보건대 하늘은 국군을 주지 않고 땅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도처의 추위와 기근인데 어찌 염치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처자와 조상까지 버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귀국과 우리나라는 결의지국인데 양국 중에 가령 한 나라가 실패한다 해도 어찌 양화지위가 없겠습니까? 천질이 타국에 나와
비천한 몸이 되어 탄식도 나오지 않던 차에 백불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생불이 있다 하더니 그것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군요. 저를 불쌍히 보시고 버리지 마시기 1000만 번 부탁합니다. 쇠아키는 속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시치미를 떼고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죽도는 조선에서 몇 리나 떨어졌고 일본과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죽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조선의 울릉도를 말하군요. 강원도 삼척보 소속이며 섬의 주인은 천리나 된다고 합니다. 땅은 비옥하고 산물이 많은데도 나라에서는 금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혹 가서 살고 싶어도 삼척 영장이나 월송 만호의 춘추적간 때 적발될까봐 좀처럼 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물론 몇 리인 줄도 알 수가 없군요. 귀국과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느 쪽이 더 춥습니까? 호풍 천리경이란 참으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의 추위는 조선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나 귀국과 우리나라는 부상변에서 교린을 맺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김인승은 돌아가겠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전질이 나라를 등진 이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던 차 대인을 대하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김인승은 처음으로 외국의 고위 관리를 직접 대하고 진심으로 존경과 경외심을 표하고 있었다. 김인승이 돌아가자 쇠아키는 즉시 벽장문을 열었다. 벽장 안에 작은 신붕을 모셔두고 날마다 무사한 일과 소원 성취를 가미사마에게 빌던 터였다. 문득 데라지마 외무경의 위압적인 눈초리를 떠올랐다. 돌아가서 보고할 말을 머릿속에 정리해보았다. 출장 명령서의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면박을 상세할 만한 결과가 필요했다. 김인승을 데리고 외무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일이 꼭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합장 소리를 내며 머리 숙여 빌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경 김인승은 여관의 심부름꾼을 시켜서 종이로 포장된 꾸러미와 서한을 쇠아키에게 보냈다. 쇠아키가 열어보니 블라디보스토크 특산품인 커다란 개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제는 송구스럽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불편하신 몸은 차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노안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대인께서 풍토가 맞지 않으신 모양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옥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작은 물건을 보내오니 손앞에 주시기 바랍니다. 쇠아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심부름꾼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삼가 보내주신 진미를 받고 후한 정의에 감격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증기 목욕탕에 갈 작정인데 돌아오는 길에 그대의 숙소를 들러 직접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정기적으로 증기 목욕을 하는 날이어서 쇠아키는 다케우지와 함께 목욕식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었다. 다케우지가 북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러시아 국경일이므로 목욕탕도 쉰다고 일러준다. 둘은 발길을 돌려 김인승을 방문하기로 했다. 싸구려 여관의 대주우리만한 방에 김인승이 숙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둘은 깨우지 않고 나와 해변이 만주인 상점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취기가 가시지 않은 김인승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쇠아키와 다케우지가 들렀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거처를 방문하였다. 김인승이 먼저 다케우지에게 말했다. 옛말에 잠시 눈썹을 붙였을 따름인데 어찌 병이라 하리오 란 말도 있듯이 내가 실은 숙취하여 잠이 들었다. 형제지간에 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리곤 쇠아키와는 필담을 나누었다. 내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술을 좀 마셨으니 대인께서 내일 아침에 저를 불러 물으신다면 모두 다 대답해 드리리라. 조커 내가 말이 통한다면 참으로 좋은 대화 상대자일 텐데
말이 통하지 않음이 유감입니다. 제가 우연히 타국에 와서 울적한 심사를 풀 길이 없던 차에 다행히 대인을 만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안주도 없는데 석 잔이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행 중이라 갖춘 것이 없으니 용서 바랍니다. 백부께서는 이 천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애련한 가르치심 죽을 때까지 보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담하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쇠아키는 양복을 벗고 기문으로 갈아입고 말하였다. 우리 옷을 입으면 몸이 아주 편해집니다. 저는 일본과 의를 맺은 사람입니다. 양국의 일이라면 무엇이나 상관없습니다. 대인께서는 괴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 한인마을에 그대 이외에 지식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식인이라면 추풍보다는 지신어의 한인촌에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신어에 저처럼 훈장을 하고 있는 유병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도량이 크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도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케우지가 자신이 들었던 풍문을 두 사람에게 전했다. 작년에 이곳에 온 박씨라는 조선인이 저번 달에 몰래 조선으로 돌아갔다가 4, 5일 전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작년은 자기 고을만 해도 망명인원이 200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월까지만 해도 벌써 100여 명이 되며 12월까지라면 300명은 더 보태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김인승은 크게 술에 취하여 문자 그대로 쥐각 반산이 되어 다케오지가 부축해 요관으로 돌아갔다. 2. 모로오카가 나우트카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외무성에 보고할 것을 고민하던 세아키가 러시아의 군이 나우트카만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진대 아우나서프에게 모로오카의 동승을 부탁했던 것이다. 모로오카는 러시아 함대 에리마코에 승선하여 일주일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여기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날짜별로 적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우트카만은 현재 아주 초라한 항구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진대부를 나우트카로 정할까 하고 건축을 위한 모든 철판, 철구 등을 그곳으로 옮겼으나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로 결정나자 그곳은 집들도 빈집이 많고 하던 공사들도 중지되어 개항을 위한 철제 등을 모두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그곳 조선인 동태나 이들이 대조선 정책 같은 것을 담론한 것은 없는가? 가는 곳마다 조선인은 꼭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해주의 토착민은 조선인인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은 만주도 옛날 조선의 땅이었답니다. 그들은 그 넓은 자기 땅을 중국에 다 빼앗기고도 분개하지도 않고 되찾으려고 나선 사람도 없답니다. 이번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수천 지방의 조선인 마을이었습니다. 우라지밀, 알렉산돌스카야 두 마을은 소청 강안에 있습니다. 이 근방은 모두 넓은 평원이고 땅은 기름지고 풍요롭고 블라디보스토크보다 3, 4도는 더 따뜻합니다. 이 두 마을의 러시아인 가옥은 20, 30채 정도밖에 안 되고 만주인의 가옥은 여러 곳에 산재하여 300여 채는 된 듯 했습니다. 조선인 가옥은 100여 채 정도 되는데 이들은 꼭 한 곳에 모여 삽니다. 이들 조선인은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최근 이사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옛날부터 살고 있는 조선인을 그들은 따지라 칭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천자문 첫 구절 하늘천 따지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사 온 자는 꺼울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고려를 그렇게 발음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곳은 해안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 만주인은 부자가 있지만 조선인, 러시아인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즉 조선인, 러시아인은 모두 만주인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부동항 정도입니다. 이들은 나우트카 블라디보스토크만 해도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은 모든 항구가 부동항입니다. 배 안에 마침 러시아 천문학자 슈빙이란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황국의 협조를 얻어 블라디보스토크를 번장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만주까지 그들이 세력을 뻗칠 것이며 결국 조선까지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주에 대해서는 황국과 러시아가 한 번은 자웅을 겨룰 날이 올 것 같고 조선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직도 국력을 쏟을 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김인승이 찾아왔다. 세아키는 오로카와의 대화를 잠시 미루고 김인승을 맞이했다. 이제는 김인승과 본론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카께서 저와 함께 일본에 가서 구경이나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인승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듯 잠깐 생각에 잠겼다. 저를 데리고 일본을 가시겠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참으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김인승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세아키에게 다소곳이 큰절을 올렸다. 세아키도 큰절을 하는 척은 하였으나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절을 받는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먼저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카께서 연해주까지 오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일본을 간다면 백부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연해주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연유는 이렇습니다. 다케우지 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경흥부의 호방이라는 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조선의 북부지방에 대기근과 홍수가 겹침으로 정부에서 궁일미가 나왔는데 부산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팔아서 사복을 채웠습니다. 이에 분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백성들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갈등이 커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과 함께 월경 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월경 금지법 때문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조선법에 따라 참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선에 꼭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몰래 돌아갔다가 몰래 돌아오든지 아니면 몰래 돌아가서 조선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숨어 사는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가 귀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이 이상 광영이 없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다케오지가 말했다. 일본에 가시려면 여비가 필요할 텐데 조선의 신발과 버선, 갓, 기타 상품이 될 만한 것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가격을 쳐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버선 정도야 여기서 새로 만들 수 있겠지만 갓이나 그 외 쓸만한 것이야 여기서 만들 방도가 없지. 김인승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오게 했다. 세아키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우리 일본의 신발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어찌 신발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의관이며 문물, 복제 등이 귀국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문무관직도 서로 본떴을 테니까요. 김인승은 이번에는 다케우지를 보고 말한다. 내가 대인을 모시고 일본에 간다면 우리나라의 관권과 의복을 잘 차려입고 가겠다. 그러면 백부의 위신도 설 것이고 나의 명성도 날 테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나는 가난하니 너야 웃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까지 말하니까 좀 창피스럽군. 김인승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세아키를 향해 말했다. 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인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다시 다케우지를 향해 말했다. 오래전부터 일본을 가고 싶었지만 아무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현재와 동행하여 일본을 일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물건도 좀 가져오면 이익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너희 부모님을 뵙는 일이다. 너희의 부모라면 나의 부모가 아니겠는가? 이는 실로 하늘이 나에게 베푼 기회이니 현재만 믿고 갔다 오겠다. 다음 날 점심때가 다 되어서 다케오지가 세아키에게 뛰어왔다. 방금 전 자기가 소속된 가사노 회사의 증기선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가사노 모라는 사람이
러시아 선박을 3,000원에 빌려 운행한다는 구리에로라고 했다. 세아키는 그들이 타고 온 러시아 선박은 언제쯤 나가사키에 돌아가느냐고 물었다. 늦어도 4, 5일 이내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배로 귀국하기로 하고 모로오카와 함께 여장을 챙겼다. 김인승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라고 당부하였다. 세아키는 다음날 오전 중에 지방관 히리포비치의 공간을 찾았다. 그는 마침 외부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공간지기하고만 면담하였다. 거기서 승선권을 받고 다시 진대대리 아오나세프의 공간으로 가서 면담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출항을 위한 화물들을 챙기고 있는데 김인승이 들어왔다. 그는 동생 다케우지와 함께 일본에 가서 먼저 일본의 번성함을 일견하고 다케우지의 부모님을 뵙고 귀로의 일본 상품을 사서 돌아와 팔면 여비에 충당될 것이라고 일정과 계획을 말했다. 세아키는 자기의 계획 일체를 숨긴 채 순진한 김인승에게 마음껏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다. 세아키는 김인승의 일본행 절차의 모든 것을 다케우지에게 맡기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케우지, 자네는 내년에 이곳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때 나와 같이 일을 해주어야겠네. 물론 내가 황국 외무성에 정식으로 추천할 것이네. 이제부터 나와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 외무성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주기 바라네. 먼저 김인승 건에 관해서 자네가 일체의 주선을 맡게. 여비가 있는지 알아보고 러시아 지방관으로부터 여행 허가서는 받았는지부터 알아보게. 저를 외무성에 추천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나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인승 형님 거는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형님은 진심으로 황국에 가고 싶어서 어제 저녁부터 바싹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케우지는 외무성 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을 날듯이 기뻤다. 내심 얼마나 바라고 있었던 일이던가. 무엇이나 세어키가 시키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를 했다. 다케우지는 따로 김인승에게 물었다. 형님, 황국에 가실 여비가 있으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축한 돈이 조금 있기는 있다. 여행 허가증은 받으셨습니까? 허가증은 없지만 그런 것이 왜 필요하단 말이냐? 해외여행을 하시는 보편적인 법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여행을 할 사람은 누구나 허가증이 없으면 무적의 신분이 됩니다. 더구나 형님은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관리로부터 면허증을 얻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국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단 말인가? 모든 걸 너만 믿으니 모든 수속을 다 맡아서 해주기 바란다. 알았습니다. 제가 일체의 수속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인승은 수속을 다케우지에게 맡기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좁은 여관에는 벌써 흰옷 입은 조선인으로 가득했다. 맨 앞에 서서 맞이하는 사람은 근심의 빛이 역력한 경원댁과 이쁜이었다. 그 뒤로 차상원과 다케우즈의 나무꾼 친구 그리고 두만강을 같이 건넜던 경흥부 원민의 필두 황만수, 김인승의 조카 김하구 그리고 여러 명의 추풍 농민이 배웅 나왔다. 선생님, 정말 일본을 가시는 겁니까? 경원댁 뭐하러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구경 갔다 올 참인데 뭘 그리 슬퍼하십니까? 어서 눈물을 닦으세요. 남들이 보고 웃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인을 너무 믿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일본인이 모두 다케우지 동생 같은 줄 아세요? 일본인은 믿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 저는 이쁜이하고 어떻게 산대요? 경원땡은 체면 불구하고 이제는 아주 엉엉 울어버렸다. 이쁜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김인승을 쳐다볼 뿐이었다. 곁에 있는 조선인은 모두가 숙연해졌다. 황만수가 오늘따라 말과 같이 늠름한 자세로 서서 말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네. 자네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결코 아닐 걸세. 그들은 어디에 자네를 이용할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네를 조선에 유리한 곳에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네. 우리는 조선에서 너무나 캄캄한 암흑 속에서만 살아왔어. 이곳에 와서 자네도 느꼈겠지만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지 않은가. 김아구가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다. 작은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관계며 구라파 제국들이 동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양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도 능멸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 고립무원입니다. 우리가 태산처럼 믿어왔던 중국이 서구의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만약 일본이 또다시 임진왜란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안에서는 소위 정한론이란 것이 가마솥에 끓는 물같이 요동치고 있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일본이 반드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오호, 무슨 걱정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떳떳한 바에야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오. 일본은 우리와 동족입니다. 나는 그저 일본의 발전상을 일견하고 다케오지 동생의 부모님을 뵙고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물건이나 좀 사가지고 오면 여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모두들 아무런 걱정이랑 마세요.